요것도 나왔습니다. 요거 민주당 내부에 잠재적 경쟁자가 있다면 누가 있느냐, 요 조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조사를 아마 불쾌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김경수 띄워주기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 미디어 토마토는 어디까지나 엔터테인적 성격에서 조사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사가 실제 얼마나 대단한 의미가 있는지는, 그러니까 이제 요 뭐랄까, 미디어 토마토의 조사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고, 요 조사건, 요 질문건이 얼마나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인물들을 조사 문항에 넣은 것도 미디어 토마토가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김경수라는 인물을 사실 빼도 되는데 넣으면 더 재밌고 언론에서 이 여론조사를 많이 받아 써줄 거니까 미디어 토마토와 뉴스 토마토가 더 알려진다라는 차원에서 요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를 하고 볼게요. 자,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첫 손에 꼽혔고, 누가 잠재적 경쟁자로 경쟁력이 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자, 첫 번째가 김경수가 21.7%, 김동연이 20%. 재밌는 건 여기 없음이에요. 없음. 없음이 김경수 수치나 김동연 수치랑 동일해요. 없음이 20이에요. 없음이 20. 확고한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재명 대표 지지층에서는 이 사람들 다 까미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김경수를 보는 층과 김동연을 보는 층과는 이 없음 층은 전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중도층이 한 450명, 그리고 보수층과 진보층이 각각 250명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요 김경수를 꼽은 사람은 보수층일 확률이 높고 김동연을 꼽은 사람이 중도 보수층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역이나 뭐 지지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가 있을 법하고요. 재미로 소개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심지어 어떤 보도를 보니까 지명직 최고위원회 김경수를 넣는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여러분, 저 잠깐 물 좀 한 잔만 떠올게요. 김경수 지사를 최고위원으로 넣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일각에서 나온대요. 근데 저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이 조사가 그냥 재미있는 조사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게, 자 보십시오. 잠재적 경쟁자로 김경수 지사는 경쟁자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이미 김경수 전 지사가 어떤 복권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얘기가 나오거나 잠재적 경쟁자로 거론이 된다는 것은 일부 희망과 기대가 좀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와 희망이냐면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찐명과 친명 중심, 특히 이제 개딸들이나 열혈 당원들로 구성된 민주당의 당원들의 어떤 이런 다양성 말살, 민주당 당원 전체주의, 이거 안 된다라고 지적이나 평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김경수를 계속 끌어오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미 지난 전당대회보다 더 많은 득표율과 지지를 얻은 당대표가 되어버렸잖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77.7%에서 85.4%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당원들이 더 많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 한다. 그리고 똘똘 뭉쳐야 한다. 앞으로 더 대선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위기의식의 발로이기도 해요. 어떤 위기의식이냐? 77.7%로 당원들이 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내에서는 당내 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까지 만들었던 민주당의 당내 분위기를 봤을 때 아니다. 더 많은 당원들이 뭉쳐야 한다라는 위기의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있을 10월 재판 결과나 언론에서 표현하는 사법 리스크라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를 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당원들의 분위기가 아니다. 더 뭉쳐야 된다. 우리가 이재명을 위해 더 뭉쳐서 재판의 위기나 일부 흔들려고 하는 당내 세력들에게 일침을 가야 된다는 어떤 위기의식의 발로가 이번 2기 지도부에도 서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더 많이 뭉치고 더 많이 단일 대우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 분위기에서 갑자기 김경수 전 지사가 등장하거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이야기가 된다거나 이제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꾸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부정하거나 불복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당 내든 당 외든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이재명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게다가 당내 민주주의 선거로 뽑혀있는 당대표를 흔들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경수 지사가 당에 전면적으로 복귀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타이밍도 아니고요. 그럴 만한 토양도 안 만들어졌다고 봐요. 적어도 예전에 친문계, 친노계, 비명계, 반명계라는 어떤 구심점이 있거나 그런 세력이 발끈이라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이게 가능한 거지. 지금은 이게 비상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가적 대위기이고 더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고 민주당 당원들이 아닌 사람마저도 그런 민주당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민주당을 더 와해시키거나 민주당을 더 분열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과연 민주당원뿐만 아니라 밖에서 지켜본 중도층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중도층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좀 그거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항마를 지금 이 시기에 거론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좋게 해석하자면 대안을 준비를 해야 된다. 민주당에는 이재명 말고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근데 진짜 만에 하나라도 이 무도한 정권이 이재명을 실제 사법부를 통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하게 만든다든지 실제 구속을 시킨다든지 정말 이래버리면 어떡하냐. 그럼 대안이 없는 민주당은 무너진다. 차기를 준비해야 된다. 이제 이런 목소리를 걱정해서 잠재적 경쟁자를 데려온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시기적으로 이미 전당대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해서 김경수 띄우기라든지 차차기를 거론하는 것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와 희망이 좀 서려 있는 그런 분석들 아닌가,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조사가 있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저는 조사 항목에 아주 섹시한 워딩들을 많이 넣었죠. 예. 요것도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차원에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수박의 이재명 흔들기. 근데 이게 28.2%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거의 몰표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진보층이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몰표를 던진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 이재명 사법 리스크 24.4%.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극단적 편 가르기. 야, 이런 항목을 그냥 넣었다는 게 굉장히 섹시한 거죠. 섹시한 거죠. 21.8%. 이재명 대안 부재 9.1%. 문제점 없음도 꽤 높습니다. 10.9%.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각 지지층의 성격을 고려하자면 이런 응답은, 그러니까 지금 지지층이 뭐랄까 보수가 한 250대고 진보가 한 250대고 뭐 중도층이 한 500 된다고 우리가 치면, 여기 조사 분포가 그렇거든요. 보수, 진보, 중도가 표본 집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미 드러났지만, 이제 뭐 이재명 할아버지가 와도 당원들의 선택을 못 받는 행동을 하면 당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당원들이 선택한 지도자, 지도부에 대해서 균열을 내거나 한다면 당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한다. 즉 이재명에 대한 공격은 나를, 당원들을 향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이런 기류와 정서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열성 지지층이시라면 당연히 단일 대우를 중시하기 때문에 단합에 방해가 되는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면 비명계인 수박의 이재명 흔들기가 높은 확률로 응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 조사에는 중도층과 국민의힘 지지층도 있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의 분위기를 볼 때 솔직히 좋은 소리를 전혀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목을 딱 봤는데 강성 지지층 개딸이 보여.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보여.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거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층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싶겠어요? 보수 지지층은 보통 이재명 대표를 혐오하는 정서가 극에 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의 문제는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강성 친명 개딸들이 문제다. 저기는 아바이 수령의 정당이다. 개딸 전체주의, 이런 표현에 엄청 격한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이 조사에 응답을 할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중질환을 이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내가 응답을 할 때 여기에 찍어서 민주당을 빨리 분열을 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그 응답을 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 중에 개딸 편가르기나 사법 리스크에 응답한 층은, 야 니들 정당은 이재명이 진짜 문제야, 이재명은 곧 감옥에 갈 거야,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꼭 생각해 둬야 돼, 그런 이재명을 비호하는 개딸이 문제야, 민주당을 망치고 있는 존재는 개딸들이야 라고 응답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이런 평가를 외부에 드러내면서 민주당 내의 분열을 외부에서 조장하고 싶은 거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과 이런 희망이 반영된 조사라고 저는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항목을 만들면 조사 응답층 중에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거를 대충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선에 강력한 경제자가 될지 모를 이재명 후보를 사전에 좀 흔들어 놓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심리가 보수층과 중도 보수층에게 소구된 여론조사 아니냐라는 저의 뇌피셜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28.2%는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갖고 있거나 자기가 중도층, 진보층이라고 부를 만한 분들이 이재명의 단합을 방해하는 세력이다라고 이제 요거를 이제 민주당의 문제점이라고 꼽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에 대한 부재도 뭔가 민주당에 대한 걱정 내지는 우려로 좋은 마음에 해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주목한 건 21.8%와 24.4%가 왜 나왔는가? 그 뇌피셜은 제가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아마 요런 기대와 희망이 서려 있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사와는 무관하게 2기 이재명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가 이런 여론조사들을 다 감안하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어디에서 찾아가야 되느냐. 저는 뭐 결론적으로는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고 세 번째도 민생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첫 번째도 국민이고 두 번째도 국민이고 세 번째도 국민인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중도 외연 확장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금투세나 종부세 논의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하되, 지도부에서는 지지층을 다독이고 지지층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중도 외연 확장 노선도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외연을 확장해 가면서도 결국 해결해야 되는 것은 민심, 민생, 국민들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파고 들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밤방송 같은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가 붕괴된 것을 어떻게 재건하느냐, 이거를 민주당이 주도한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중도 외연 확장을 할 뿐만 아니라 지지층에게도 박수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 붕괴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찾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생회복 지원금은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쓸 거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계속해서 거부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민생을 주도하는 야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정치의 복원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그래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건, 전당대회가 이제 끝나고 나서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보란듯이 영수회담과 여야회담을 던졌잖아요. 그게 바로 상식적인 정치를 복원하고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야당 대표로서 계속 거부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싫어도 만나야 되고요. 우리가 전쟁인 상황에서도 물밑 대화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쟁인 상황에서도 회담을 열자고 하는 적진의 장수에 목을 베진 않거든요. 그것이 기존의 문법과 관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신임을 얻었던 야당 대표로서 영수회담을 거절받더라도 제안하고, 여야회담을 거절받더라도 제안하고, 듣기 싫어도 조건을 걸어도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라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푸시하고 압박해야 됩니다. 만나자, 대화하자, 당신 얘기 들어보겠다.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푸시와 압박을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애티튜드라고 보이거든요. 다만 그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회담의 성격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어찌됐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비공개 회담을 하고 그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약간의 양보를 하면서 성과를 이끌어내는 건, 이건 국민을 위해 포용하고 화합하는 정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가장 최우선적인 태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도 국민이고 두 번째도 국민이고 세 번째도 국민이다. 그래서 정치를 회복시켜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일을 이재명 대표가 해낸다면, 그리고 더불어서 야 동훈아, 이렇게 회담하면서 당신도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건 나쁘지 않잖아 라고 이제 슬슬 이제 대화의 장에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차별화할 수 있는 카드를 살짝 안겨주면서 균열도 좀 이끌어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리에 나오게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나 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담이 성사될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야당 주도의 국회, 전국 주도권을 더불어민주당과 당대표가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런 운용의 묘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됐다. 야당 추천 특검은 원칙적으로 전 맞다고 보고요. 야당 추천 특검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든 개문발차를 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 됐잖아요. 그래서 힘 활짝 열고 특검법 발의를 해보라고 했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 보시면 이 간극은 점점 정당 지도는 벌어지고 있죠. 이게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두 자릿수로 확 벌어졌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이미 지지도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두 전당대회를 다 지켜봤는데요. 극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극명한 차이점. 결론만 얘기하자면 민주당은 약간의 논란은 있었지만 단합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분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과 갈등의 소지가 여전히 그 뇌관이 한동훈 대표에게 남아있고요. 민주당은 정봉주 후보가 일단 그 논란에서 사라졌고 김두관 후보도 현재 언론 지면에선 사라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히려 전당대회 과정을 거치면서 대체로 단합하고 뭉치는 모습이었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일부 후보들을 당원들이 표로 심판을 하면서 국민의힘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지금 띠고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과정 거치면서 실제 폭력 사태도 있었고요. 후보별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모습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간의 갈등이기도 했지만 지지 세력 간의 물리적인 그 다툼이 극심했을 정도였고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르는 논란들이 튀어나왔어요. 여론조성팀 의혹, 공소 취소 로비 의혹,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이런 게 튀어나와서 사실상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르는 굉장히 극심한 수준의 의혹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갈등이 아직까지도 저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지 세력 간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친윤과 친한 간의 갈등이 아직까지 제대로 봉합이 안 됐어요. 여전히. 특히 지지자들 사이에는 아주 극명하게 갈려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양상이 좀 다르죠. 민주당은 정봉주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당원들에게 듣기 싫은 얘기했다가 표로 심판을 받았고 그 이후에 당원들이 지도부의 몇몇만 보더라도 대부분 다 이제 그 뭉치게 된 그런 결론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위법사항이나 수사사항이 될 만한 게 폭로로 나온 게 없고 전당대회의 원 취지와 목적대로 축제처럼 보이는 장면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상황은 민주당이 더 많은 어떤 지지도를 가져가게 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양 지도부 모두 대표가 바뀌지 않았어요. 총선 이전과 총선 이후에 같은 상황으로 맞붙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은 누가 더 결집했느냐의 싸움에서 민주당은 지지층이 결집했고 국민의힘은 지지층이 분열됐죠. 그래서 이슈에서 심지어 국민의힘이 더 불리한 게 많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더 응답을 명쾌하게 해줘야 될 사안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더 빠질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는 전망이 맞을 텐데요. 한동훈 대표가 갈팡질팡하고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를 회복해가는 과정 중에 딱 부러지는 특검법을 내지 못하면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딱 부러지는 입장을 해명하지 못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더 빠질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피니언 얼라이브 거의 한 달 만에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미디어 토마토와 뉴스 토마토가 함께 조사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봐주셨네요. 언제 또 막 500명 가까이 갔대요. 이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기 쉽지 않는데.
아, 여러분들께 그러면 인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분을 잠시 소개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에? 인사할래 만두야? 어? 좀 자고 있습니다. 좀 주무실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끔 궁금해하셔가지고. 예. 아무튼 여러분,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따 시방쇼에서 꼭 만나요. 시방쇼에서 오늘 카스테라 파는 날 많이들 놀러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 들어갈게요. 만두야 뿅? 뿅? 츠? 예. 갖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